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다새 운영진 류한경입니다. 책모아 큐레이션 두 번째 시간, 이번 책 큐레이션의 주제는 스포츠로 정해보았습니다. 모두들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을 직접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직접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도 보는 건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2018년 월드컵 축구 한국과 독일 경기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세계 최강의 독일팀에게 2대 0으로 이기는 기적 같은 경기였죠.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 읽기를 어려워하거나 책 읽기를 싫어하는 청소년들도 스포츠 이야기가 있는 책은 들춰보게 하는 힘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이 읽을 만한 스포츠와 함께하는 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용으로 나온 스포츠 소재의 동화책은 꽤 있는 편인데 청소년용 문학작품은 많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청소년용 스포츠 소설도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소설 몇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으로는 한순간 바람이 되어라. 이 책은 일본의 고등학교 육상부 이야기로 총 3권짜리인데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성장소설입니다. 현재는 절판되어 도서관에서 빌려보실 수 있고요. 또 달리기가 나오는 일본 소설로 달리기의 맛이라는 최근 작품이 있는데 이 책은 본격 스포츠 소설이라기보다는 육상 선수 주인공의 요리 이야기가 더 비중 있게 나옵니다. 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볼 수 있는 야구를 소재로 한 홈으로 슬라이딩, 축구 유학 이야기를 담은 나는 브라질로 간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컬링을 하는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쓴 그냥 컬링이라는 소설도 재미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컬링팀이 은메달을 따고 영미라는 선수 이름도 큰 유행어가 됐었죠. 그때 컬링 경기를 보면서 이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자, 이 책 그냥 컬링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문학작품 몇 편을 살펴보았고 이제 스포츠를 다룬 비문학 책도 한번 볼까요? 세상을 바꾼 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공으로 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공놀이가 언제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리고 축구, 야구 등을 사회현상과 연결지은 흥미로운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은 운동화를 신은 뇌입니다. 이 책은 운동이 사람의 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쓰는 책으로 실제 체육 수업 사례도 실려 있고 또 운동을 통해 우울증이나 불안, 스트레스를 줄이는 운동의 힘을 알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또 운동선수나 운동인의 인물 이야기를 쓴 책들도 눈에 띄는데요. 메시, 축구는 키로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책, 이 책은 그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희귀병을 극복하고 작은 키로도 축구의 신이라 불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의 축구 성장기입니다. 또 다른 책 한 권은 겁없이 꿈꾸고 거침없이 도전하라입니다. 대한민국 최연소로 국제축구연맹의 여자 심판이 된 홍은아 씨의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꿈을 찾아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야기가 감동적인 책입니다. 또 청소년들과 야구단을 하면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쓴 책으로 동대문 외인 구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스포츠와 다른 분야를 접목한 책들도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과학 공부하기. 이 책은 운동에 담긴 여러 과학 원리를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예를 들면 100m 선수와 200m 선수는 누가 더 빠를까? 또 울퉁불퉁한 골프공이 멀리 날아가는 이유, 내 체형은 어떤 운동과 궁합이 맞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은 만약 고교 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고등학교 야구부 매니저가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책을 통해 경영과 조직 관리 지침들을 야구부에 적용해보고 또 만년 꼴찌던 팀을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 진출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야구를 통해 경영학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와 함께하는 책들을 여러 권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두 권의 책을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그냥 컬링입니다. 비룡소 출판사가 주최하는 청소년 문학상, 블루픽션상 수상작으로 최상희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차을하라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이 차을하에게는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피겨스케이팅 유망주인 여동생이 있죠. 가족의 관심은 온통 동생에게 집중되는 반면 차을하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컬링하는 친구들, 이 책에서는 산적과 멸우치라는 별명으로 나오는 친구들 때문에 컬링을 정말 얼떨결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컬링을 하면서 주인공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컬링은 주인공도 처음 들어보는 운동으로 나오는데요. 컬링 경기를 처음 봤을 때 주인공이 느낀 점을 표현한 부분이 참 재미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패딩을 걸쳐 입은 멸우치와 산적이 빙판 위로 쓱쓱 미끄러져 갔다. 멸우치가 나를 향해 친근하게 손을 흔들었다. 모른 척했다. 멸우치의 한 손에는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멸우치뿐만 아니다. 모두 빗자루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 이제 시작해볼까 하는 느낌으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건 뭐지? 엄마가 홈쇼핑을 보며 하나 사고 싶다고 질질 침 흘리던 로봇 청소기가 무려 몇 대냐? 언뜻 봐도 10여 대다. 저게 한 개에 100만 원이 넘는 거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이들은 고가 장비를 구비한 전문 청소 용역 단체인가? 하지만 전방위 360도 회전에 구석구석 미세먼지까지 단숨에 빨아들인다는 로봇 청소기는 전혀 미동도 없다. 전방이 회전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인간들 쪽이다. 멸우치는 어느 때보다 촐싹거리며 청소에 임하고 있었다. 산적마저도 청소에 열중하고 있다. 빙판 위에 잡티란 잡티는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그런 각오가 느껴진다. 여러모로 보아 역시 이들은 빙판 청소단체다. 그게 아니고서는 저렇게 미칠 듯이 비질을 하다니. 나는 깨달았다.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틀림없었다. 쾅 소리와 함께 로봇 청소기들이 서로 부딪혀 흩어졌다. 컬링이었다. 자, 여기 이 대목에서 빗자루, 로봇 청소기 이런 말이 참 재밌어서 읽으면서 참 많이 웃었는데요. 이런 컬링이 뭔지도 몰랐던 차으라에게 친구들은 집요하게 컬링을 같이 하자고 권하는데 주인공은 계속 거절을 하죠. 그때 산적이라는 친구가 한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운동 같은 거 귀찮아. 규율 같은 거 싫어. 운동부 아니라니까 학교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싫어. 할 필요 없는 걸 뭐 하려 하냐? 넌 필요 있는 것만 하고 살았냐? 산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딱딱한 표정이다. 제법 그럴듯한 질문이었다. 네, 넌 필요 있는 것만 하고 살았냐? 라는 질문을 보면서 요즘 청소년들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공부도, 봉사도, 동아리도 다 입시에 필요한 것만 하면서 살고 있죠. 청소년들에게 뭘 물어보면 그냥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왜 이게 좋아? 하고 물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입시를 생각하면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이 책의 제목이 그냥 컬링인데요. 여기 나오는 팀 이름이기도 하고요. 왜 그냥인지 의미가 있는 말인데 이 책을 쓴 작가도 어떤 필요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좋고
사소한 거라도 그냥 가슴이 뛰어서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공부, 그냥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냥 하는 일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왜 하필이면 컬링일까요? 주인공도 이 컬링이라는 운동을 하면서도 그게 궁금해서 취직을 준비하는 장수 고시생이면서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녀서 추리닝이라고 불리는 동호회 감독한테 물어보죠. 감독님은 왜 컬링 하시냐고요? 이 질문에 감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축구나 야구, 농구 같은 걸 하면 그렇게 묻지 않았겠지. 왜? 대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재미있다거나 좋아한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심지어 배구 같은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프는 말 다 했지. 그런데 컬링은 왜 그런 대답이 자연스럽지 않은 건가? 컬링이라고 하면 그게 뭔데요? 10중 8구 그렇게 물어. 빚이라는 흉내나 좀 내줘야 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하나둘 될까 말까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뭐냐 미소 같은 게 방긋 떠오르지. 그 미소의 의미 자네들도 알지? 멸우치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를 들면 영화로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봐. 야구 영화 좋아하잖아. 뻥뻥 치고 달리고 보기만 해도 파이팅이 넘치지. 또 치어리더도 있어서 신이 절로 나요. 축구는 어떠냐? 전체적으로 지루하긴 하다만 편집만 잘해 놓으면 이게 또 야성미 넘치는 운동 아니냐. 야성미로 치면 농구를 빼놓을 수 없지. 역동적이야. 그게 애들 생긴 것도 그럴듯하고 스키 점프만 해도 말이야. 화면으로 찍어 놓으면 얼마나 시원해. 쭉쭉 나가는 게. 거기다 부상의 위험까지 있고 그런 게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야. 그런데 컬링은 말이다. 지금 떠올리고 있냐? 깨작깨작 공상 맞지? 그래, 폼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루저의 스포츠지. 듣다 보니 암담해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단 말이지, 컬링. 추리닝은 수염이 너저분한 턱을 잠시 쓰다듬다 말했다. 차군. 네, 나도 같은 이유다. 네? 너가 컬링을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 이유다. 모르겠다. 추리닝의 말은 당최. 내가 컬링을 하는 이유는 억지 혹은 강요 아니면 얼떨결에. 뭐냐, 자구는? 그냥요. 그냥? 자식, 그냥이래, 우회해. 멸우치가 손을 회회 내저으며 웃었다. 하지만 루저의 스포츠, 그 말이 마음에 들어버렸다. 자, 이 대목에서 루저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어요. 그 컬링이란 게 대중적이지도 않고 동계올림픽 때가 아니면 경기도 잘 볼 수 없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소위 말하면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왜 저런 걸 하지? 좀 더 인기 있고 폼나는 걸 하면 좋을 텐데 하면서 루저라고 낮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을 가는 게 현명하고 뛰어난 사람일까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컬링은 루저의 스포츠가 아니라 진정으로 용기 있는 위너의 스포츠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을 덮기 전에 작가의 말 중에 한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컬링을 하는 소년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스포츠 소설이라고 하기엔 뒷덜미가 간질간질하다. 으쌰으쌰하는 박력 넘치는 스포츠 소설을 기대했다면 미안하다. 이것은 전력 투구하는 강속구가 아니라 에둘러가는 돌에 관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지지부진하게 돌돌돌 구르는 돌은 어느 순간 돌연 휘어든다. 그 순간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살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 모두는 컬링하고 있다. 혹은 언젠가 컬링할 것이다. 앞으로 될 수 있는 게 무지 많은 이들을 위해 우리는 모두 컬링하고 있다. 네, 이런 작가의 말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 컬링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컬링 이야기를 담은 소설 그냥 컬링을 살펴보았습니다. 책을 골고루 편식하지 않기 위해 지난번에도 문학책 한 권, 비문학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제 소설을 소개해 드렸으니 이번에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야구단을 함께 하면서 변화하고 성장한 이야기를 담은 동대문 외인구단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여름 책닷의 추천 도서이기도 했고요. 동대문 경찰서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했던 푸르미르 야구단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저자의 이력이 참 특이한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고로 발목을 크게 다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정신과 의사로 신문 기자 생활도 했었고 또 소설을 쓰기도 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실제로 야구 광팬으로 야구에 대해 정말 아는 것도 많고 야구단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의 성장을 관찰하고 글로 썼습니다. 푸르미르 야구단 프로젝트는 원래는 문제아들을 야구로 교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건, 사고를 치고 다니는 아이들은 잘 나오질 않고 북한 이탈 주민 또는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아이, 조선가정의 아이 등 다양한 고민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하게 됐죠. 야구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야구단을 함께할 것인지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야구로 아이들의 공격성을 교화하고 인생을 배우게 한다는 모토가 얼마나 어른 위주의 생각이었던가. 일단 중요한 것은 참석, 그리고 참석을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우선 있어야 한다. 푸르미르 야구단은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동지애 같은 것으로 똘똘 뭉친 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학교도 학년도 아이들의 구성도 각양각색인 짬뽕 야구단이다. 이들을 뭉치게 할 구심점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첫 면접을 마치고 오는 길 고민이 시작되었다. 자,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뭉치게 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책의 이 대목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한 번에 포구를 끝내고 그늘에서 쉬고 있지만 아직 새 텀인 진호가 들어오지 못했다. 한 바퀴를 돌아 다시 포구 위치로 돌아간다. 두 번째로 실패, 세 번째 공을 잡기 위해 진호가 다시 자리를 잡는다. 그늘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진호를 주시한다. 박 감독이 던진 세 번째 공을 진호가 훌쩍 뛰어잡는다. 그늘에서 쉬던 아이들이 일제히 박수를 친다. 학교에서는 낙제생이 환영받지 못하지만 푸르미르 야구단에서 진호는 기꺼이 박수를 받는다. 그늘에 있는 아이들도 진호도 낙제생은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에 익숙하다. 세 번 만에야 공을 잡은 진호는 이런 상황에서 박수를 받는 게 머쓱한지 부끄러운 표정이다. 이를 눈치챈 박 감독이 장난스럽게 덧붙인다. 야, 나한테는 진호나 너희나 다 똑같이 잘 못해. 하늘 위에서 잡고 말이야. 박 감독이 아이들의 포구 장수를 흉내내자 아이들이 깔깔깔 웃는다. 누가 봐도 잠자리채를 잡고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고 있을 공충을 잡는 모양새다. 아마 박 감독은 아이들을 웃게 만들기 위해 그런 몸개그를 선보였을 것이다. 진호는 조금 위안을 받았을까? 분명한 것은 푸르미르 야구단 이전까지 진호를 만난 적도 없는 친구들이 진호를 응원했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진호가 그늘로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진호를 기다렸다. 야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팀 훈련이다. 9명, 그 9명을 바치는 후보 선수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날 기초 훈련을 통해 박 감독은 팀이라는 것에 대해 가르쳐 준 것 같다. 아이들은 그 메시지를 읽었을까? 자, 여기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부만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의 따뜻함과 든든함이 바로 이 푸르미르 야구단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겐, 그리고 뭉치게 된 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대목을 한 군데 더 들려드릴게요. 최정이라는 아이가 그라운드 홈런을 치고 6대5로 역전을 하면서 팀이 승리하고 또 환호하는 장면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다. 채정아, 나는 저 야구 그라운드를 한번 뛰어보는 게 소원이야. 오늘 너처럼 그라운드 홈런을 친다면 얼마나 신날까? 너 홈으로 들어올 때 기분이 어땠어? 최고죠. 정말 너무 신나서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사람은 어쩌면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동경하는지도 모른다. 건강을 갖지 못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뜀박질. 성적이 나쁜 아이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좋은 성적표. 이 사실 자체는 어쩌면 당연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성적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데 있다. 성적도 중간에 선을 그어서 나눈다면 반 정도는 우월할 텐데 상위 10%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인정해준다. 그러니 90%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성적이 나쁜 아이, 열등한 아이로 분류된다. 게다가 그 기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 이대로 시간이 더 흐르면 대한민국 청소년 가운데 99%가 열등한 아이로 분류되지 않을까? 만약 기준이 달라져서 대한민국 청소년을 나누는 기준이 건강이고 그게 유일한 기준이었다면 어땠을까? 100m를 13초에 못 들어오면 열등생, 턱걸이 20개를 못하면 열등생, 제자리 멀리뛰기 2m를 못 뛰면 열등생, 멀리 던지기 50m를 못 던지면 열등생, 세세한 기준을 나눠서 분류했다면 나는 이 모든 시험에서 다 탈락했을 것이고 열등생 중에 열등생, 베스트 열등생으로 낙인 찍혔을 것이다. 그랬다면 심한 자괴감에 시달렸을 테고 의욕도 전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판이 불리하게 짜여 있는데 무슨 의욕이 생기겠는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중에서 일부러 공부를 못하고 싶은 아이는 아무도 없다. 지난 학창 시절을 돌아봐도 공부를 못하기 위해 애쓰는 아이를 본 적은 없다. 해도 안 되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니까 이미 포기해버린 선생님과 학교, 채찍질만 하는 부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아이들을 숱하게 보았다.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업 시간에 나가지도 그렇다고 수업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앉아있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다.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멍하니 있는 것이다. 아니면 졸든지. 그 방법 말고는 그 난감한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다. 멍하니 있거나 존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아이들은 모두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쿨하게 말하는 아이를 본 기억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만이 인정받는 길이니까. 게다가 자유로워지는 길이니까. 공부를 잘하면 뭐라도 하나 더 생기고 공부를 못하면 있는 것 하나도 빼앗긴다. 상황이 이러니 다들 너도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 손재주가 많은 진영의 꿈도 전교 1등이고 인기남 최정의 꿈도 서울대다. 성적이 좋으면 인정받고 인정받으면 행복해진다는 착시.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큰 학교 폭력일지도 모르겠다. 오늘 이 그라운드에서는 공부 1등주의라는 판이 갈아엎어졌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판에서 신나게 놀았다. 오늘 새로운 판의 주인공은 그라운드 홈런을 친 채정이다. 이 자리에서만큼은 전교 1등도 서울대생도 부럽지 않다.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채정이가 벌떡 일어나 관중석 쪽을 향해 두 팔을 벌려 환호성을 지른다. 관중석에 어른들에게 보내는 승리의 세리머니. 나도 덩달아 두 팔을 번쩍 올린다. 오늘 내 마음의 4번 타자는 채정이다. 이렇게 아이들은 기존의 공부 1등주의가 아닌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판에서 인정받고 신나게 커나가게 됩니다. 푸르미르 야구단 1기는 1년 동안 활동하고 회단식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쳤던 프로야구 선수 출신의 박 감독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냥 밝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밝았어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걸 이번에 봤거든요. 공부를 못하고 운동을 못하는 애들이라고 해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나 하나는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어른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잘하고 못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이요. 네. 어른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찾아주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다 보면 누구나 특별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 하나 특별하지 않은 아이가 없다. 특히 야구장에서는 어떤 포지션도 중요하지 않는 포지션이 없다. 투수의 실책을 야수가 막아줘야 하고 야수의 실책은 그 다음 이닝에서 타자가 점수를 내면서 날려줘야 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모두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특별하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자기를 사랑하게 된 아이는 이제 여유가 생겨서 다른 아이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특별한 존재, 필요한 존재라는 깨달음,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아름다운 변화가 생기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대문 외인구단은 이렇게 야구에 관심도 없고 특별히 인정받지도 못했던 아이들이 함께 모여 힘껏 공을 치고 달리면서 몸도 마음도 더 크게 커나가는 과정을 흐뭇하게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장을 어떻게 돕고 이끌어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어른들이나 또 야구나 스포츠를 좋아하는 청소년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스포츠와 함께하는 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읽고 싶은 책을 찜해 보셨나요? 너무 많아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기서 소개해드린 책은 공지사항의 목록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천천히 책 목록 보시면서 골라보면 좋겠네요. 책다새 팟캐스트 책들이 책모아 큐레이션 스포츠와 함께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들과 함께 찾아올게요.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